아침에 화장실로 향할 때마다 변기 속에 남아있는 거품을 본 적 있으신가요? 비누 거품인가? 하고 넘겼던 그 순간 사실은 신장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맑고 깨끗했던 소변이 어느 날부터인지 탁해지고 거품이 사라지지 않은 채 오래 남아있다면 이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신장은 하루 200리터가 넘는 혈액을 걸러내는 정수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수기 필터가 점점 막히기 시작하면 몸속 노폐물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고 어느 날 갑자기 투석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들려오게 됩니다.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첫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수년을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물 좀 덜 마셔서 그런가 봐. 그렇게 안일하게 넘긴 결과 신장은 이미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의학적으로는 단백뇨라 불리는 이 현상이 신장 손상의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나 희망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만 알아차리고 바르게 관리하면 손상된 신장 기능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필요한 건 복잡한 약이 아니라 매일 마시는 물 한 잔의 선택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특정 천연차의 항산화 성분이 신장세포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단백뇨 발생률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의사인 저도 환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물처럼 마시되 물보다 현명하게 마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저는 30년 이상 국내외 여러 병원에서 수천 명의 신장질환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마시는 물 한 잔이 사실은 평생 신장을 지켜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더 놀라운 점은 그것이 약도 아니고 건강기능식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도 많은 의사들이 신장 기능이 약해진 환자분들께 직접 권하고 있는 천연차입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이 차 덕분에 평생 혈액투석을 받아야 할 위기에서 벗어나 건강을 회복한 분들이 수천 명에 이릅니다. 저 역시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그런 기적 같은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이뇨 효과가 있는 차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효능을 가진 차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차, 단백뇨를 예방하는 차, 이미 약해진 신장 기능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차. 매일 마시는 물 한 잔만 바꿔도 신장은 평생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종과 좋아요 올린 엄지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신장심혈관 노년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의학 정보를 꾸준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마시는 물과 몸이 보내는 신호에 조금만 더 귀 기울이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투석 비용을 예방하고 앞으로의 삶을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꿀 수 있습니다. 물방울 댓글을 통해 경험을 나누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드리며 어르신들의 신장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신장은 참 묵묵한 장기입니다. 심장처럼 소리를 내지도 이처럼 통증을 주지도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장이 고통받고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언제나 작은 신호들로 먼저 알려줍니다. 가장 흔한 신호는 아침에 눈 주변 부종입니다. 잠에서 깼을 때 눈주덩이 붓거나 손가락이 뻣뻣하다면 밤새 몸속 수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신장이 정수기 필터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소변 냄새의 변화입니다. 예전엔 맑고 거의 냄새가 없었는데 요즘은 진하고 자극적이라면 신장이 노폐물 처리 능력을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런 증상을 경미한 신부전의 초기 징후라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이런 초기 징후가 오히려 회복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즉 초기 발견은 회복의 기회인 셈이죠.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병이 깊어지면 의사도 어렵지만 초기는 환자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작은 징후들이 신장의 피로를 말해줍니다. 이유 없는 피로감, 특히 오후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 무기력, 허리 옆구리, 통증, 특히 한쪽만 뻐근한 느낌, 피부 가려움, 이유 없는 트러블, 식사량이 줄지 않았는데도 몸이 붓거나 체중이 늘어남, 이 모든 것은 신장이 노폐물을 제때 걸러내지 못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증상이 반드시 신장 때문만은 아니다는 점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부종은 단순한 염분 과다 섭취로도 생길 수 있고 호르몬 변화나 혈관 수축 반응과 관련이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즉 하나의 증상으로 단정 짓기보단 전체적인 패턴을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의사 생활을 돌아보면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신장 질환을 조기 알아챈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회복한다. 신장의 손상은 조용히 시작되지만 관리가 빨리 시작되면 세포는 스스로 회복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권합니다. 하루에 한 번 아침 소변을 유심히 관찰하세요. 맑기보단 뿌옇고 거품이 1분 이상 사라지지 않거나 냄새가 강하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첫걸음은 무엇을 마시느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들도 인정한 신장 보호 1등 차의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수많은 건강에 좋다는 차를 봐왔습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단순한 이뇨 효과 나일시적인 붓기 완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진짜로 신장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차는 극히 드뭅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천연차는 의사들조차 이건 인정한다고 말할 만큼 임상적으로 근거가 탄탄한 차들입니다. 첫 번째는 옥수수 수염차, 옥미수차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신장학회에서도 주목하는 자연 이뇨제죠. 옥수수 수염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칼륨이 풍부의 나트륨을 배출시키면서도 몸의 전해질 균형을 깨지 않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단백뇨를 동시에 가진 환자에게 탁월한 보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순히 소변을 많이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신장세포의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리차입니다. 많은 분이 단순히 구수해서 마시지만 사실 보리의 핵심 성분인 베타글루칸이 신장의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한 논문에서는 보리차를 6주간 꾸준히 마신 그룹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유의하게 낮아졌다는 보고가 나왔죠. 물론 모든 의사가 100%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신장내과 전문의는 보리의 미량 단백질이 오히려 단백뇨 환자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적 정량과 타이밍입니다. 하루 2에서 3잔, 식후 30분 이후 마신다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질경이차, 플란트고티입니다. 한국에서는 덜 알려졌지만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신장방광 질환의 보조요법으로 쓰입니다. 질경이잎에는 아오쿠빈, 오큐빈이라는 항염 성분이 있어 세균성 신장염이나 요로감염으로 인한 손상을 완화합니다. 또한 이 차는 단백질 누출을 억제하면서도 신장혈류를 개선해 세포의 재생력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3가지 차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체크 표시 이뇨 효과가 있지만 전해질 균형을 해치지 않는다. 체크 표시 항염 항산화 성분이 있어 신장세포를 보호한다. 체크 표시 장기간 복용에도 간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도 단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마시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중 혹은 약과 함께 마시는 경우 신장이 오히려 과도한 여과 부담을 겪게 됩니다. 또한 카페인이나 당이 첨가된 가공된 차 음료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의학의 본질은 늘 같습니다. 좋은 것도 올바르게 써야 약이 된다. 이제 우리는 이 차들이 왜 신장에 유익한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차들이 실제로 신장세포를 어떻게 살리는지 그 숨은 의학적 원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그냥 물 대신 차를 마시면 되나요? 하고 물으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물도 맑고 차도 맑지만 그 안의 성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신장세포 사구체의 건강은 이 미묘한 차이가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하죠. 신장은 매 순간 1초에 약 1리터의 혈액을 여과하며 노폐물과 수분을 분리합니다. 이때 신장 속 모세혈관이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가고 염증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런 과정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폴리페놀, 폴리피놀입니다. 폴리페놀은 세포의 염증 경로를 차단하고 신장 안쪽 벽을 보호하는 천연 항산화 물질이죠. 예를 들어 옥수수 염차에는 마이시틴과 퀘르세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줄여 신장 에미스의 염증이 만성으로 번지는 걸 막습니다. 보리차의 베타글루칸 역시 자유라디칼을 중화시켜 자구체 세포의 손상을 늦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차들은 신장의 여과 효율을 유지시키고 단백질 누출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의학적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거니 효과가 단순히 이뇨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이 차를 마시면 소변이 잘 나오니까 신장에 좋겠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뇨만 강조된 차는 오히려 탈수를 유발해 신장을 더 피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균형 잡힌 수분순환입니다. 증노폐물은 배출하되
전해질은 유지하고 혈류는 원활히 돌게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차는 그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 부분에서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폴리페놀 섭취가 신장 내 특정 효소를 억제해 오히려 과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적정량의 폴리페놀은 신장 혈류를 개선하고 섬유화를 예방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결론은 과유불급, 즉 너무 많이 마시면 해롭지만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면 약이 된다는 것이죠. 임상적으로는 하루 500에서 800ml, 즉 컵 2에서 3잔 정도가 적절한 양으로 권장됩니다. 이 양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몸속 노폐물을 부드럽게 배출하며 신장세포의 미세순환을 촉진합니다. 더불어 신장 주변의 모세혈관이 넓어지면 서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 차들은 단순 음료가 아니라 미세순환을 조절하는 천연 보조제에 가깝습니다. 마치 매일 조금씩 엔진오일을 교체하듯 신장 속 작은 혈관과 세포들을 부드럽게 정화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이런 효과를 얻으려면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같은 차라도 마시는 시간에 따라 약이 되거나 독이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차 아무 때나 마셔도 효과가 있을까요? 많은 분이 하루 3번만 꾸준히 마시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의 활동 리듬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그 리듬에 맞춰 마셔야 진짜 약이 됩니다. 신장은 하루 중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가장 활발히 움직입니다. 이때는 밤새 쌓인 노폐물을 걸러내는 아침 정화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대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한 잔은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한 잔이 밤새 응축된 노폐물을 씻어내고 혈액의 점도를 낮춰줍니다. 두 번째 한 잔은 점심 식사 후 1시간 뒤가 적기입니다. 식사 중에는 위와 간이 바쁘게 일하기 때문에 신장은 잠시 속도를 늦춥니다. 하지만 식후 1시간이 지나면 신장은 다시 여과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시점에 따뜻한 옥수수 수염차나 보리차를 한 잔 마시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안정되고 단백뇨를 예방하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세 번째 한 잔은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가 좋습니다. 이때는 하루 중 체내 염분이 가장 많이 축적되는 시간입니다. 따뜻한 질경이차를 한 잔 마시면 신장이 부드럽게 활동을 유지하며 밤새 과도한 수분 배출 없이 안정된 여과 리듬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 9시 이후에는 차를 마시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이뇨작용이 있는 차를 늦은 시간에 마시면 신장은 밤새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음날 아침엔 피로와 부종이 남게 되죠. 이 부분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야간 이뇨를 통한 신장 자극이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야간 신장 활동은 호르몬 균형을 깨뜨린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환자들을 수십 년 봐온 임상의로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신장은 밤에 쉬게 해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차는 따뜻해야 한화효차가 얻어도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온도 역시 신장의 혈류에 큰 영향을 줍니다. 너무 뜨거우면 단백질 응고 반응이 생기고 너무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합니다. 섭씨 40도 전후의 미지근한 온도선으로 잡았을 때 약간 따뜻한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이처럼 무엇을 마시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마시면 오히려 신장이 상한다는 잘못된 습관들이죠. 다음 섹션에서는 좋은 차도 독으로 바꾸는 3가지 나쁜 음용습관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차도 잘못 마시면 독이 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작은 습관 하나가 신장 부담을 몇 배로 키울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환자에게서 건강을 위해 마신 차가 오히려 신장을 망친 사례를 직접 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대표적인 3가지 잘못된 습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식사 중에 차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이 밥 먹으면서 보리차 한 잔은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식사 중 차를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효소의 활성이 떨어지고 결국 미처 분해되지 않은 단백질이 혈류로 들어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단백뇨가 있는 분은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신장 여과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차를 너무 진하게 우려내는 경우입니다. 진한 차일수록 좋다고 믿는 분들이 많지만이는 큰 오해입니다. 옥수수 염차나 질경이차의 유효 성분은 일정 농도 이상을 넘으면 오히려 신장세포의 삼투압 균형을 깨뜨려 여과 기능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학계에서도 고농도차 섭취는
신장의 세포 내 전해질 농도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2에서 3잔 한 번, 우린 티백을 2번 이상 사용하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셋째 약과 함께 차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는 특히 노년층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을 여과하는 동시에 차에 생리활성 성분까지 처리해야 하므로 두 가지 작업이 겹쳐 신장이 과부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이뇨제 혈압약,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차의 일부 성분은 약물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배출 속도를 변화시켜 혈중 농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부 연구자들은 차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이 약물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같은 항산화 물질이 약의 대사 경로를 방해해 치료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반박합니다. 직약을 먹는 분이라면 최소 복용 후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차를 마셔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플라스틱 물병에 뜨거운 차를 담는 습관도 절대 피해야 합니다. 고온에서 미세 플라스틱이나 비스페놀 A, BPA가 녹아나올 수 있는데 이 물질들은 신장의 세포막에 손상을 주고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그냥 편하니까 사용하는 일회용 컵, 그것이 오히려 신장을 공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식사 중 차진한 차약과 함께 마시는 습관, 이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차는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마실 때 약처럼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마시는 또 다른 음료, 특히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녹차는 신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의사들조차 의견이 나뉘는 이 문제, 다음 섹션에서 그 학문적 논쟁과 진실을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커피를 하루에 한두 잔 마시면 신장이 망가진다. 아니야, 오히려 혈류를 늘려서 신장에 좋다. 여러분도 이런 상반된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카페인과 신장의 관계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가장 의견이 갈리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먼저 카페인이 신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버드 의대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하루 2잔 이하의 커피 섭취가 신장 혈류를 개선하고 사구체 여과율, GFR을 안정화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카페인은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시켜 산소 공급을 늘리고 또한 일시적인 이뇨작용으로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이죠. 특히 젊은 층이나 초기 고혈압 환자에게는 이런 효과가 어느 정도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카페인이 들어오면 신장은 혈류가 늘었다고 착각하고 더 많은 혈액을 여과하려고 무리하게 작동합니다. 결과적으로 사구체 모세혈관이 미세하게 손상되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단백뇨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오래된 정수기가 갑자기 수압이 세지면 필터가 터져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카페인은 부신을 자극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높입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신장 혈관을 수축시켜 여과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고혈압 당뇨 신부전 초기 환자는 카페인 섭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의학의 세계에는 늘 회색지대가 있죠. 일부 신장학자들은 별표 저농도 카페인은 항산화 효과로 신장세포를 보호한다. 별표 주장합니다. 커피 속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이 산화 손상을 줄여준다는 근거도 있습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그 효과보다 혈압 상승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이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이라면 하루 한 잔 점심 식사 후에만 드세요. 하지만 단백뇨 부종고 혈압이 있다면 커피 대신 옥수수 수염차로 바꾸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카페인이 문제라기보다 함께 섭취되는 설탕과 크리머가 신장을 더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설탕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사구체 손상을 가속화하고 트랜스 지방이 든 크리머는 신장 혈관의 염증을 유발합니다. 결국 블랙커피 한 잔은 괜찮을 수 있지만 단커피 2잔은 신장에 적인 셈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마시면 해롭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에 좋다는 광고에 속아 잘못된 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속는 가짜, 건강차의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TV나 유튜브 광고에서 신장에 좋은 건강차를 본 적 있으신가요? 의사가 추천했습니다. 연예인도. 마신다 디톡스 효과. 같은 문구가 붙은 광고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중 상당수는
가짜 건강차 즉 성분보다 마케팅이 앞선 제품들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중에도 이런 제품을 꾸준히 마시다가 신장 수치가 오히려 악화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디톡스 허브차간, 신장 청소차 같은 이름으로 팔리는 일부 제품에는 강한 이뇨 성분이나 인공 감미료 심지어 금속성 미량 원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엔 천연 허브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화학 추출물로 만든 경우가 많죠. 신장에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이런 별표 과도한 자극형 차별표입니다. 이뇨 효과가 강하면 몸속 수분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장은 더 많은 힘을 써서 혈액을 여과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노폐물을 빼준다는 말과 달리 신장은 더 지치고 손상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첨가물입니다. 감미료 착향제 색소 등은 간과 신장이 함께 처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열대 과일향이나 홍삼 맛이 강한 제품일수록 이런 첨가물이 많습니다. 학계에서도 장기 섭취 시 신장의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연구가 이미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일부 고품질 허브차는 실제로 염증을 낮추고 여과 기능을 안정화시킨다는 보고가 있죠. 하지만 문제는 시중 제품 대부분이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방 디톡스간 신장 클렌즈 같은 이름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은 정식 의학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진료했던 70대 환자분은 매일간 신장 해독차를 한 달간 마셨다가 크레아티닌 수치가 1.8에서 2.3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사 선생님 몸은 가벼워진 것 같았는데 신장은 더 나빠졌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차들은 일시적으로 부종을 줄이거나 속이 편해진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분 손실로 인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건강차를 고를 수 있을까요? 첫째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추출물 합성 향료, 감미료, 착색료 같은 단어가 보이면 피해야 합니다. 둘째 업물 형태의 차를 선택하세요. 옥수수, 수염보리, 질경이 등 눈으로 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가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효과를 과장한 문구에 속지 마세요. 3일 만에 독소 제거, 신장이 깨끗해진다 같은 표현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사인 저도 늘 강조합니다. 신장을 살리는 건 특별한 약이 아니라 꾸준히 지키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정보보다 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전통적으로 좋다고 알려진 민간요법 중 일부가 실제로는 신장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특히 많은 분들이 여전히 믿고 있는 소금 차 습관의 위험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 한 컵이 몸을 깨운다. 목감기에 좋다. 신장을 정화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한국뿐 아니라 동양 전통 민간요법에서는 별표 소금차 별표가 건강의 비결처럼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학적으로 보면 이 습관은 신장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입니다. 소금차는 말 그대로 소금이 들어간 따뜻한 물입니다. 문제는 이 단순한 조합이 신장에게는 극심한 염분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신장은 하루 동안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침 공복에 고농도의 염분이 갑자기 들어오면 신장은 이를 희석하기 위해 과도하게 수분을 빼내고 여과작용을 급격히 강화합니다. 그 결과 사구체 모세혈관이 팽창하고 미세 손상이 일어나죠.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소금차를 마신 사람들의 단백뇨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이 차이가 더욱 뚜렷했습니다. 고혈압 당뇨 부종이 있는 분이라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집니다. 게다가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복구가 어려운 장기이기 때문에 몸이 가벼워진다는 단기 효과에 속아선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민간요법이 지금까지 좋다는 인식으로 남았을까요? 그 이유는 속이 시원하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소금물이 장을 자극해 일시적으로 배변을 돕거나 입안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용은 일시적일 뿐 신장 건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혈압 상승, 혈관 수축 부종, 악화로 이어질 수 있죠. 이 주제는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쟁거리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소금물에 미네랄이 전해질 균형을 유지시켜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류 신장학계에서는 그런 효과보다 신장 내 나트륨 축적이 훨씬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만성신부전 환자 중 상당수가 과거 이런 민간요법을 오래 지속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80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매일 아침 소금차를 마셔왔습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부기가 빠진다고 믿으셨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다리가 붓고 숨이 차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신장 여과율이 25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일 한다고 한 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처럼 소금차는 순간의 편안함 뒤에 큰 대가를 남깁니다. 신장을 살리고 싶다면 절대 소금물이나 짠 차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세요. 그 대신 무염의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신장은 자극보다 안정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진짜 회복은 한 잔의 차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바탕에는 식습관과 수분 리듬의 균형이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신장을 젊게 유지하는 생활 리듬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차만 잘 마시면 신장이 회복될까요? 라고 물으십니다. 정답은 아니요. 차는 보조일 뿐입니다. 신장은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모든 습관에 반응하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차는 그 흐름을 도와주는 조연일 뿐 주인공은 바로 식습관과 수분 리듬입니다. 신장을 회복시키는 식습관의 첫 번째 원칙은 단백질의 양보다 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독이 됩니다. 신장은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인 요산과 크레아티닌을 처리해야 하므로 섭취량이 많을수록 더 큰 부담을 받습니다.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g 정도, 즉 60kg이라면 하루 48g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엔 흥미로운 학문적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노년층은 근육 손실이 심하므로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신장내과 전문의들은 단백질 과잉은 신장 여과율을 급격히 낮춘다고 반박하죠. 결국 핵심은 별표 단백질의 출처 별표입니다. 붉은 고기보다 식물성 단백질, 두부검은 콩들 깨렌틸콩 등을 중심으로 섭취하면 신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수분 리듬입니다. 많은 분이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헷갈려 하십니다. 하지만 정답은 양보다 타이밍입니다. 신장은 일정한 간격으로 수분이 들어올 때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즉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2시간 간격으로 조금씩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아침에 한 컵, 오전에 한 컵, 점심 후 한 컵, 오후에 한 컵, 저녁 전 한 컵. 이렇게 5번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저녁 물 섭취입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을 과하게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밤사이 신장이 과도하게 일하면 피로가 쌓이고 다음날 부종이 생깁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적게 마셔도 탈수로 혈액이 끈적해지고 그 역시 신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따라서 하루 마무리로는 미지근한 보리차 반컵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염분과 당분의 조절은 절대적입니다. 짠, 음식 가공식품 달콤한 음료는 신장의 두 번째 적입니다. 나트륨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당분은 미세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신장 속 여과 필터의 탄력을 빼앗습니다. 간단히 말해 짠맛과 단맛을 줄이는 것은 신장을 젊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5번 물 마시기와 짠맛 절반 줄이기 두 가지만 꾸준히 하면 신장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장은 변화를 느리게 하지만 꾸준한 리듬에는 반드시 반응하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리듬으로 신장을 되살린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에 투석 직전까지 갔다가 기적처럼 회복한 실제 환자의 사례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제 환자 중 한 분의 사례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성호 가명, 어르신 당시 나이 72세였습니다. 그는 평생 술도 담배도 멀리했지만 물을 잘 안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 하루 5잔씩 진한 인스턴트 커피를 드셨죠.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피로가 심하고 다리가 잘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 2.1mg, DL, 사구체 여과율은 38로 이미 중등도 신부전 단계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물을 마시면 속이 차서 불편해요. 이 말이 그의 일상적 변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40년간 쌓인 잘못된 습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약을 처방하기보다 먼저 별표 생활 리듬 교정 프로그램 별표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물 대신 옥수수수 염차, 하루 3잔. 두 번째는 하루 단백질 50g 이하. 세 번째는 밤 8시 이후 금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약이 아닌데요. 하지만 3개월 후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그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1.6으로 떨어지고 부종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소변에 있던 거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물 마시는 게 습관이 됐어요. 몸이 가벼워요. 이후 6개월 동안 그는 꾸준히 차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아침엔 따뜻한 옥수수수 염차, 점심 후엔 보리차, 저녁엔 질경이차. 식단도 바꿨죠. 붉은 고기 대신 두부와 콩국물 대신 찐 채소. 그의 신장은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고 1년 뒤 검사에서는 GFR55 거의 정상에 가까운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투석을 피한 것이죠. 물론 모든 환자가 이렇게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신장은 회복력을 가진 장기라는 사실입니다. 심장은 손상되면 재생이 어렵지만 신장은 세포 일부가 재생할 수 있습니다. 단조건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분, 리듬과 염분 조절,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드리죠. 미국 신장학회지 JASN에서는 심리적 안정이 신장 혈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어 혈관이 수축하고 그 결과 신장 여과율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평안해야 신장도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김 어르신은 그 이후로 매일 아침 차를 마시며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오늘 하루 신장에게 수고 많았어 하고 인사합니다. 그의 말에는 인생의 깊이가 배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신장은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당신의 리듬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무리하면 소리를 내고 돌보면 조용히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그 작은 리듬을 되찾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다음 마지막 섹션에서는 몸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가 신장을 어떻게 살리는지를 이야기하며 오늘의 여정을 따뜻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나요? 내 몸이 요즘 부쩍 무겁다. 소변도 예전 같지 않고 몸이 자꾸 붓는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단순한 노화만이 아니라 마음의 피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스트레스는 신장 기능 저하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일시적으로 에너지를 높여주지만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압이 상승하고 신장 안쪽의 모세혈관이 수축해 여과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소변량이 줄고 몸에 노폐물이 쌓이죠. 즉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장의 적입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비우는 게 쉽진 않죠.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로도 신장은 놀랍게 반응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천천히 호흡해 보세요. 그 5분 동안 당신의 신장은 조용히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실제로 명상이나 차 테라피가 신장 혈류를 안정시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루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아침엔 맑은 마음으로 따뜻한 옥수수수 염차 한 잔. 점심엔 식사 후 보리차로 순환을 돕고 저녁엔 조용히 질경이차를 마시며 오늘을 정리합니다. 이 세 잔의 리듬이 쌓이면 신장은 다시 젊어집니다. 한 번 손상된 신장이라도 꾸준함과 평온함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몸의 필터를 청소하듯 마음의 불안도 천천히 씻어내세요. 그 과정에서 신장은 감사하다는 듯 조금씩 되살아납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단순한 건강 지식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물 대신 좋은 차 한 잔, 조급함 대신 느린 호흡 한 번. 그 두 가지가 여러분의 신장을 살립니다.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내 신장은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 고맙다. 이 마음이 반복될수록 신장은 다시 강해집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